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민정입니다. 정부가 성환능력 심사를 하지 않았던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대출의 규제를 추진하면서 2, 3년 내 입주 대란과 역전세 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요.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이 잔금대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깐깐한 집단대출, 과연 시장의 우려대로 입주 대란과 역전세난에 불을 붙이게 될까요? 긴급진단 119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와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번호 3424-0716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샵 8289번으로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이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매주 화요일을 책임지시는 두 분입니다. 부동산 행복 나침반 송승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쪽에 계신 분이시죠. 정솔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현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그 초반에서 말씀하셨던 그 깐깐한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입주 대란이라든지 또 보니까 그 역전세에 대한 그 불이 붙냐 안 붙냐 그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뭐 강연을 통해서 많이 오신 분들이 아까 여기 뭐 불을 붙이게 된다 그 얘기하는데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주 네. 막 대개들 막 뛰어다니시면서 지금 자기가 질러놓은 불 끌어다니느라 좀 정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강연들 오시면서 공부들도 좀 많이 하시고 이 그 채널, 그 부동산 채널 보시면서 저희가 또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대비를 하셨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는데 뭐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뭐 광고라든지 흔히 말하는 아주 유혹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들 하셨다가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근데 가장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원론적으로 가시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면서 잘못하셨던 그런 부동산이 있다 하시면은 반드시 그 리모델링 자산을 리모델링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의 그 준비라든지 대책들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그 나와 있는 내용처럼 분양시장에 대한 이 시장 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분양시장에 대한 그 고민은요. 그 건설하는 그 건설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실입주 하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건설하시는 분들은 일단 분양성이라든지 그 잔금할 때 어쨌든 상환을 해야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뭐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그 추세라고 말을 하는데 추세가 많이 좀 꺾였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들 하는데 추세를 많이 타는 투자는 경기가 호경기가 아닐 때는 투자들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도 참 걱정들 많고요. 실입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흔히 이야기들 하는 그 우리가 신규 분양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입주들을 못했단 말이죠. 그 내가 살고 싶었던 그 매수를 못했었는데 또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매수를 못하고 겁들이 많잖아요. 제일 겁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잘 알고 들어가시면 좋은데 또 이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못 올라주니까 신규가 못 올라주면은 또 일반 아파트가 기존에는
너무 비싸서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신규 되는 그 아파트가 가격을 또 못 쳐주고 하면은 일반 아파트도 한창 좀 인기가 좀 있을만 했는데 또 못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상승선이 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 시기도 내년 상반기 때는 그 이 일반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에 대한 그 고민은 하나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투자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건설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실입주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갖고 있을 텐데 이 시장에 대한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한번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누구나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113. 이거 아주 뭐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에 대해서 뭐 일단 큰 틀을 갖고 큰 변화가 있었던 내용이죠.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4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강남 3구들 이야기하다가 강동도 지금 좀 껴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유권 이전까지 뭐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못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외지역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 시기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노렸던 그 시기죠. 우리가 그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나면은 투자들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이윤을 많이 가졌고 그 안에서 차익을 좀 실현했던 그 시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 맛있게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손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정말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힘든 시장으로 돌아왔고 또 거기에 쭉 보면은 한 3주 정도가 지났네요. 보니까 3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가계부채 아주 큰 금액들 수천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신 심사도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위기가 사실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라는 거는 경제라고 보거든요. 경제 반영을 하는데 이 심리가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투자들 하시는 분. 어떤 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갖고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은행이든 큰 그 가게가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뭐 한 6개월이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 같은 경우는 야 오른다 해가지고 귀동냥하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강화라는 내용들이 아주 눈에 띕니다. 강화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규제라는 겁니다. 규제가 들어오고 그다음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던 그 투자자도 있었고 건설사들도 있었는데 지금 막판 아주 불안하다 보니까 밀어내기식 분양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 플러스 건설사 이 건설사들이 이거 밀어내는 거 억지로 꾹꾹 밀어내는 거 내가 혹시라도 투자해서 죽는 건 아닌지 그게 뭐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라면은 약간의 그 리스크가 있으면 혹시 모를 그 독을 먹는다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뭐 룰렛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걱정들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막말로 그 건설사에서 아주 멋있게 생각했던 그 겉보기 우수했던 것이 일반 그 개인들이 짓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비들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뭐 데이터입니다. 뭐 데이터 나오는 데마다 좀 다를 거예요. 네, 한 3개 정도 보면은 11월에 나오는 분양 가구 수가 한 15,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게 더 눈에 띄는 게 12월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 29,000, 한 3만 가까이 되고요. 한 35,000, 총 한 55,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11월 달 대비해서 오히려 더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다는 게 수치로 보면 증가라는 게 뭐 좋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밀어내기식 분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고 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보면은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실입주 하고 나서도 내가 자녀들 이거 선택하는데 굉장히 커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0평대를 선호를 하는데 또 아이가 크고 잘하면 또 30평대로 또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그 면적에 따른 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 죽어버리면 어쨌든 가격을 주도하는 건 투자자들이 많이 막 몰려야지 가격을 올리는데 실입주자들만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특별히 그런 실입주 위주의 지역들이 있으면 또 가격 상승 여력은 또 적거든요. 그러니까 또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양 시에는 그 평소보다 그 높은 관심이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가능성, 관심이 높다는 거는 흔히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우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너무 제가 뭐 다른 곳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쉬운 문제들을 풀었어요. 지금까지. 그 부동산이 막 쭉 올라가다 보니까 흔히 그 더하기 빼기만 하셨던 분들도 벌었거든요. 선생님이 필요가 없었죠. 그 가외하시는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그 수능으로 얘기하고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시장 자체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혼자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뭐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 뭐 수능을 봐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뭐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투자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 채널 많이 보시다 보면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한 그 투자 방법이 굉장히 유망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를 이용한 전문가가 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그 변동 상황이 굉장히 클 거고요. 특히나 이 11월 달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유혹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 실제적인 청약률하고요. 계약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봤는데 그 부동산 모델하우스라는 곳에 보면은 뭐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률 올리려고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막 다 청약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청약률이 높은 거는 요즘에 청약 시장이 워낙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청약률이 높은 거는 그냥 보기 좋은 그런 여론 조사 중에 하나인 거고요. 내가 실질적인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여론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이 듣고 자기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과거에는 언제 사냐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언제 파냐 많이 물어보고 지금은 그거 팔아서 그 월세 받는 거 어디가 좀 좋냐 이런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그 내용보다도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보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 오는 그런 여론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제는 어려워졌고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가서 정보를 가지고 재테크를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금 현재 없어진 상황입니다. 정보는 많이 널려 있고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시는 그 전략만이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강연도 많이 오시고 부동산 이 채널들 많이 보시면서 많은 그 색다른 방법들 꼭 가져가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시장의 고민과 대책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송승헌 이사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속 시원한 고민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서울번호 3424-07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내 시세 차익 및 수익형 부동산 분석 1:1 무료 상담이란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마포역 마포 트라펠리스 강연장에서 위치한 장소에서 강연됩니다. 부동산 행복 나침반 송승현 이사님과 정솔 팀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 주셨는지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예, 저기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 아파트 24평형을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전세끼고 투자용으로 좀 구입을 할까 하거든요. 네, 경기도 본당시 야탑동에 있는 매화 1단지 네,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사님,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야탑동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이쪽에 뭐 아시는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예전에 분당에 좀 살았었고요. 그래서 네. 분당에 익숙한 것도 있고, 네. 현재 좀 야탑이 그 분당 내에서는 가장 좀 아직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같고 또 네. 판교도 커진다고 해서 분당이 아직 그 야탑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뭐 매매가랑 전세가는 한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던가요? 지금 24평형 그 8층이 로얄층인데요. 3억 7천 얘기 나오고요. 3억 7천. 네, 전세는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네. 그러면은 그 전세하고 매매가를 보면은 네. 지금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흔히 네. 그 갭 투자, 흔히 네. 말하는 그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야탑이라는 곳이 네. 분당 중에서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 평가가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평가가 적다는 거는 어쨌든 매매가로 반영이 되는데 매매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싼 거잖아요. 네. 근데 판교라는 지역이 커져요. 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역시나. 네, 판교에서 일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생각보다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보금자리 흔히 말하는 그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3억대라는 거는 그나마 조금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사실 이게 아파트가 좀 90년대고 하면은 갭 차이가 보통들 1억 이상들 차이 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매매가가 좀 저렴하고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90년대 아파트보다는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탑에 있는 이 매화마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괜찮다. 대신 리스크를 조금 줄이려면은 네. 지금 층수가 좀 제일 좋은 층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네, 층수를 대비를 해서 층수가 나쁜 층수는 절대 지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네. 흔히 말하는 그 다세대 뭐 빌라 투자가 됐던 뭐 아파트 투자가 됐던 이게 갭하고 점점 차이가 나가지고 7천만 원 정도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싼 거예요. 그리고 이 분당이라는 것이 과거의 그 명성이라든지 판교, 그다음에 강남권역 이런 지역들이 가격들이 많이 주도를 하는데 다른 경기도권역에서 분당이라는 그 네임 밸류를 갖고도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남양주, 일산, 그다음에 주변의 김포 이런 지역도 뭐 물론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에보다도 분당이라는 지역의 이름값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 자체가 단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갭 투자 하실 때 그 매수 하셔도 좋은데 약간의 조금
그래도 뭐 요즘 부동산 흐름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 금액보다는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가격을 좀 조정하시고 매수하시면은 갭이 어쨌든 한 1,000만 원 정도 줄잖아요. 리스크가 좀 더 줄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만 줄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혹시라도 들어가 있거나 혹시 전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인가요? 네네. 네, 만기가 언제예요? 2018년 5월 말이요. 네, 그때쯤 되면은 전세를 조금 더 올리실 필요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 약간만 조정하시고 진행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그 이름값에 비해서 네. 가격 뭐 단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것 같으니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더요. 네.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내년 정도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년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조정되는 분위기에 거의 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관망하시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넘어가시고 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도 흔히 말하는 3, 4월 같은 경우는 가장 아파트가 됐던 뭐 주택 시장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한 2월 정도로 해서 네. 보시고 그때 물건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 2월 정도 해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희가 네. 메모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십시오. 네. 지금도 뭐 괜찮은 곳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관망하시면서 가격 약간만 조금만 더 조정해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분 연결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동탄 이 신도시요. 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2월에 입주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지금 좀 그게 네. 갈등이 생겨서요. 네, 많은 고민되시겠어요. 동탄 신도시에 네네. 있는 아파트. 혹시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예, 에일린의 뜰이요. 에이리넷들, 네, 에이리넷들 아파트. 네, 에이리넷들 아파트. 네, 그러면 자세한 사항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역이 참 얘기들이 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동탄이 그래도 인기가 좀 뭐 이슈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들 많이 가졌잖아요. 네네. 피가 좀 붙었을 것 같은데요. 네, 피가 붙었다고는 해요. 네, 피가 보통 이 지역인데 잠깐만요. 피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3천에서 네, 뭐 한 5천 사이 정도 피가 붙었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는 하는데요. 네,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역시나 예수자가 있어야죠. 네, 동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동탄의 약점? 전 잘 몰라요. 근데 단점? 제가 볼 때 좀 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요. 그렇죠. 동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네,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는 건 공급이 많아요. 그렇죠? 네, 공급이 많고 역전하고 먼 것 같아요. 네, 장점 중에 하나는 네, 그기 흔히 말하는 제일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서울하고 가까운 GTX 사업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GTX라는 게 향후에 좋아지는 아주 유망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네, 그렇다면은 장점이었던 게 좀 지워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GTX가 들어와서 내가 매도 시기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느려진다면은 아파트 노후가 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었던 게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약점 중에 하나가 공급이 많은데 앞으로는 네. 공급이 더 많아지고 특히나 이 지금 말씀하신 에일리넷들이라는 이 아파트 같은 네.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역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역하고. 네, 이 지역이 역하고 가까운 게 장점이고 동탄이 역하고 네. 가까운 게 장점이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역하고 멀다는 거는 그 장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급량이 많은 것 또한 이 네. 지역의 그 한계점을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 피도
네. 기존에 있었던 피도 약간 좀 꺾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특히나 위례 같은 경우 아시죠? 위례도 조금 많이 꺾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입주보다도 약간의 이 프리미엄이 조금 갖고 있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때 되면은 들어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팔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네. 프리미엄이 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매도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다 보니까 그 입주보다는 그 매도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제가 통화됐을 때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네, 제가요. 네. 청북 신도시 한양수자인 어디요? 청북 신도시 한양수자인 청북이요? 네네. 평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평택. 아, 청북 신도시 한양수자인을 네.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이제 6월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이번 6월에요. 네. 근데 제가 매도를 할 때는 언제쯤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언제 사셨는데요? 이거를? 이번 2016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평택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네. 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평택에서는 제일 좋은 데는 그 고덕 국제 신도시예요. 어쩔 수 네.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주변에 그 삼성이라는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 영향을 좀 갖고 있는데 이 공단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사실 네. 아파트 값이 막 그렇게 오르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은 곳들은 국가산업단지라고 있어요. 네. 국가산업단지라는 곳은 어떤 정부에서 세제라든지 혜택들을 뭐 기반시설 같은 확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네. 50% 정도가 이상이 네. 국가산업단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 좀 그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매수를 하신 거 뭐 부동산들 많이 매수를 했는데 조금 네. 아쉽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정리 안 하면은 나중에 경기 힘들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시기가 더 많이 꺾이기 전에 매도를 빨리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그럼 네. 선생님 만약에 지금 매도도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몇 년을 그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매도가 안 되고 뭐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벌써 이게 투자하시면서 선생님이 실수를 네. 하신 거예요, 실수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부동산 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냥 그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단지 보고들 투자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고덕 신도시가 지금 이게 1, 2, 3단계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 시기가 네. 매도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상황 자체는 이 국제 신도시가 빨리빨리 완성되길 바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요. 그냥 가지고 있어도 희망은 전혀 없는. 희망은 많이는 있지 않는데 지금 하면은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그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네.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한 이제 5년은 지금 한 4년에서 5년을 보고 네.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상담이 조금 많이 몰려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네, 방송 너무 끝나고 나서 감사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예, 한번 예. 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로 남겨주신 내용 살펴볼까요? 네, 9731번 송파구 일대 관심이 개발지역 유망투자처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문자로 오신 것 같은데 송파 지역들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지금 송파라는 지역이 전세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지역에 뭐 가밀도 있고 주변에 뭐 미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위례들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문정동 같은 경우 이 지역 같은 경우 공급량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수익형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공급 얘기를 하는 거는 공급이 나온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악재입니다. 악재. 우리가 단지 구성이 좋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랜드가 중요하고 그 주변에 이런 단지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브랜드가 흔히 말하는 대형 건설사들 뭐
몇 군데 뭐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거 뭐 브랜드하고 본인은 상관이 없거든요. 임대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임차하시는 분들은 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거는 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뭐 큰 건설사가 아닌데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파라는 지역이라는 곳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권역에 대해서 여기는 사실 업무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선호도는 송파권역이라든지 서초권역들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유망 투자처들 보는데 너무 큰 덩어리가 큰 거는 투자하시는 게 좋지는 않고요. 수익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익형으로 가실 때 일자리가 좀 많은 잠실역 같은 경우도 뭐 롯데타워가 들어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아주 근사하게 얘기하는데 그 근사한 거에 한 60%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 문정 법조단지 같은 경우도 업무타운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한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40%라는 그걸 배제하고 60% 가지고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돼요. 리스크가 좀 줄이려면은 첫 번째 그 남들하고 투자 방향이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룸 공급이 많죠. 원룸 공급이 많다면은 투룸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남들하고 좀 다른 그런 방향이고 내가 오피스텔을 아주 크게 투자를 했어요. 이게 사시는 분들은 규모가 크고 근사해 보이는 게 투자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한 800실 정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800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제일 좋은 게 아주 소액하고 역세권이 좋습니다. 역세권. 그래도 안정적인 그 역세권 위주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주 찬바람이 나는 그 부동산 투자 약간이라도 그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실역 일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문정 법조단지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액이 너무 높다. 지금 핫타임 좀 관망을 하시고 투자하셔서 소형으로 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 지역 큰 것은 좋지 않다. 수익형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두 번째 시청자 문자 보겠습니다. 5634번님, 강남구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119제곱미터 매도 시점은 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사님, 네. 매도 시점이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자, 일원동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멈춰 있네요. 그러면은 자, 일원동 일대인데요. 저기 지금 좀 멈춰가지고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일원동 일대 그 아파트를 말씀하신 건 샘터 아파트라는 것은 뭐 규모를 떠나가지고 일원동이라는 이 아파트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일원동이라는 그 틀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원동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수서역 일대 개발하는 거죠. 역세권 개발.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가격이 좀 높지가 않아서 그래서 쉽게 접근을 했어요. 아까 그 야탑동 얘기하시는 것처럼 쉽게 좀 접근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들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 일대 그 환경이 큰 몫을 차지했고 학군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격들이 쭉 빠졌던 게 다시 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들이 많이 그 가격에 지금 현재 아까 뭐 야탑은 반영이 되기 전인데 이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최고의 가격을 올렸던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언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마다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이 시기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도를 보십니다. 매도.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사람들마다 그 시기라든지 구간, 그 보유 기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긴 한데 문자 주신 분이 내가 1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내가 2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매도 방향으로 보신 다음에 진행들 하시면은 이 안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역세권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세권이 완성되시고 난 다음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14.5제곱미터, 정용 면적 29.78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 5층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원 예상됩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80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월세 시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뭔가요? 네, 먼저 송파 추천 포인트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로 지하철 8호선 문정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즘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도 하고 역전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업무타운 바로 근처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 조성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부분 세 가지로 추천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세한 입지 조건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입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위치 매우 좋습니다. 이 송파 문정동에 위치했는데 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 지도 방송 보시다시피 8호선 이 문정역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한 이 동부간선도로와 이제 서울 외곽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도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지금 문정역 바로 왼쪽에 문정 법조타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또 하단은 바로 장지동이죠. 장지동에 동남권 물류센터가 지금 들어와 있고 가든파이브도 들어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현재 이제 일자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송파하면 이제 잠실 이 잠실 본동 쪽만 좀 많이 이제 개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새롭게 지금 문정동 일대 그다음에 아래 장지동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녹지도 많이 좀 따집니다. 또 서울은 좀 다른 경기도권에 비해서 좀 녹지가 많이 부족한 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정동 왼쪽인 탄천 등 녹지 공간이 매우 우수합니다. 실제로 이 탄천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 도보를 이용해서 용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탄천이라는 그 녹지 공간을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지는 매우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개발 호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서울이 개발 어느 정도 서울에 웬만한 지역은 다 개발이 된다 하는데 이 개발도 어느 정도 좀 보는 안목 좀 꼼꼼히 이 개발은 나에게 어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이 개발은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나 단기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정동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이 문정 법조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약 한 54만 제곱미터로 되는 이 문정 도시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8호선 중심으로 우측에 이제 주거 단지가 형성되는데 서쪽은 지금 현재 과거의 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개발해서 실제로 미래형 업무 시설이나 업무 타운들 동부 지방 법원이나 검찰청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7개의 블럭을 통해서 7개의 블럭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방송에서 가끔 추천을 해드릴 때 나오는 매물 중에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들이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거 환경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 매우 크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개통하는 이 수서에서 이 동탄 지제로 이어지는 SRT가 이제 바로 12월 달 며칠 안 남았는데 개통을 합니다. 이 개통을 하면 과거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광명역 개통했을 때는 별로 이 일대가 별로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이 수서라는 동네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고 이 수서 역세권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상권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이었는데 용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는 어떻게 보면 1호선이 다닌 역이었는데 실제로
KTX가 들어오고 이 용산역 일대 개발되면서 현재 지금 용산역 개발되는 것처럼 이 수서역 일대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 꼭 꼼꼼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바로 이 수서 역세권 개발 바로 우측이 이제 탄천을 지나서 바로 문정동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매우 같이 갖고 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재건축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쪽에 보면 송파 헬리오시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리오시티 9,500가구가 이제 입주 예정이 있고 이 바로 하단에 또 올림픽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예정이 있습니다. 약 5,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가 좀 약간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대가 이제 주거 타운으로서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서 이 문정동 일대가 집가 상승도 매우 큰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건물 특징은 일단 세입자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투룸 전형적인 투룸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자녀 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약간 좀 평수 작은 편이고 신혼 부부나 젊은 세대들이 살기 좋기 때문에 이 투룸 구조로 해서 세입자 선호하는 그 20대, 30대 맞추는 그런 맞춤 서비스로 이렇게 주거 형태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하고 뭐 드럼 세탁기, 냉장고 등의 설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편의 시설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뭐 맞춤형 인테리어 제공을 하면서 이 건물 특징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 가장 중요한 가격을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송파 뭐 역전세 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역전세 많이 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높은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문정동 일대 지금 시세 지금 2억 7천, 2억 8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2억 7천, 2억 8천에 도보 한 8분 거리, 9분 거리가 2억 7천, 2억 8천이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 타운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업무 타운들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 좀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 부분 좀 깊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문정동 다세대 주택은 바로 문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지만 가격은 지금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으로 한 도보 7분 8분 거리에 있는 투룸보다 오히려 3천 4천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이가 안고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겠고요. 뭐 임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세는 뭐 도보 1분 거리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문정도 시세가 전세 2억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2천만 원 받았을 때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투자금은 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이 문정도 다세대 주택이 뭐 전세는 4천만 원 투자로 실제 투자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월세 같은 경우 7,500만 원 투자하신다면 뭐 보증금 2천 해서 월세 7,500만 원 투자하신다면 80만 원을 1분 거래에 있는 이 투룸 구조로 해서 향후에 이제 문정 법조 타운이 형성되고 3년 4년 뒤에 매도하실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른 거 반영해서 매도하시면 수익형 부동산 플러스 이제 투자로서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매물 알아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매물의 개요 알려드립니다. 중구 화학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6.61제곱미터, 전용 면적 26.6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총 13층 중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4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는 100만 원이 예상되고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3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그 추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다 좀 현재 동네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걸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천 포인트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중구는 상업지, 업무지 비율이 지금 70%로 상대적으로 지금 주거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월세도 아까 뭐 다른 지역보다 월세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풍부하다.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투자 대비 안정적으로 임대가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추천 포인트로 안정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접근하실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구 화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입지 여건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입지는 뭐 뛰어나죠. 어떻게 보면 1호선, 6호선 동부암역과 하단에 이제 2호선, 6호선 신당역이 더블 역세권 양쪽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다주 역세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명동, 강화문, 종로 등 이 도심 상업지 인접이 매우 가깝고 실질적으로 뭐 걸어서 운동 삼아서 뭐 동대문 같은 경우 뭐
5분 이내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이 하단에 지금 왕십리, 지금 뉴타운이 지금 현재 지금 3구역, 2구역 같은 텐제이는 입주해 있고 3구역 센트라스가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 주택지 변모가 되기 때문에 이 화학동 일대가 이 과거에 좀 낙후된 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면 새롭게 개발되고 있고 현재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에 높은 건물들도 새롭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자세한 개발 호재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입지할 때 제가 뭐 건물들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발 호재가 바로 이 첫 번째는 이 동대문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 커다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관광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루가 아니고 그렇죠? 위루가 아니고 위루 관광 특구인데 이 패션 디자인 문화 이 관광 특구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실질적으로 이 동대문 가면 뭐 DDP라고 하죠.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하고 DDP가 했는데 실제 이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 물론 뭐 이분들이 이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을 동대문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못을 사러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상권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 보통 한 밤 10시면 이제 뭐 문을 닫고 뭐 지하상 같은 게 문을 닫는데 이 일대는 24시간 뭐 영업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동대문 상권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대기업에서 또 이제 대형 면세점 입점을 했습니다. 이 두타 면세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쇼핑 시설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뭐 명동 을지로 일대 관광 특구로 변화되는 모습하고 이 화학동 일대가 또 상업 지역이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 낙후화된 부분에서 새롭게 화학동이 상업지역 땅을 새롭게 재탄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발 호재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건물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동이나 자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뭐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이 아니고 전체 다 이 핑크색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화학동이라는 그 자체가 매우 좀 가치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3층 높이로 해서 지금 건물이 1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해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1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고 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준공은 이제 2017년 10월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공사하는 부분이 있겠고 오늘 소개된 매물은 13층 중에 7층으로서 어느 정도 개방감하고 조망권 기대되는 부분이 있겠고 뭐 전형적으로 투룸 구조의 거실, 욕실 구조가 있고 뭐 에어컨, 뭐 드럼 세탁기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요즘 보안이죠. CCTV, 뭐 자동문, 뭐 엘리베이터 등 이 보안도 어느 정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이 젊은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직장인이 아닌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 세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뭐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또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지역 많이 좀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재 이 일대 지금 다른 뭐 매물 보시면 뭐 방송 같은 거 보면 이 금액 지금 2억 9천대입니다. 보통 보면 2억 9천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다른 뭐 매물을 접하실 수도 있고 2억 9천대 아직 뭐 3억이 안 남으니까 뭐 괜찮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좀 저렴하게 말씀드린 게 매매가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저렴하게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4,5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시장 조사를 하니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을 잡았을 때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이 중구에 있는 화학동 아파트지만 실제적으로 전세는 2,300만 원 소액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이 동대문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월세시 7천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100만 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화학동 아파트 가격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번호 3424-0716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2시에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